이어서 101조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세스 구조는요, 이런 식으로 계층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부모 밑에 자식이 있고 그 자식 밑에 또 자식이 있고 하는 하이어라키 구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부모 자식 프로세스인데, 인간 세계는 부모가 죽어도 자식은 살아있지만 이 프로세스는요, 인간 세계와 달리 부모가 죽으면은 하부 프로세스도 다 죽습니다. 자, 그러면은 프로세스 생성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알아보죠. 프로세스 생성 시기는 이렇게 나눠요. 우리 배치 프로세싱 있죠? 배치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작업이 도착할 때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고, TSS, 타임 쉐어링 시스템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떨 때 프로세스가 생성이 된다?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프로세스가 생성이 된다. 프로세스 생성 시 작업 순서는 이렇게 돼요. 프로세스 식별자를 할당하고, 먼저 구성 요소를 포함한 주소 공간과 PCB 공간을 할당하고, 프로세스 제어 블럭을 클리어하죠. 클리어하고, 이걸 갖다가 해당 큐에, 메모리에 있는 해당 큐에 삽입을 하는 게 프로세스 세부 작업 순서입니다. 프로세스가 새로운 프로세스 생성할 때 다음 두 가지 실행이 발생하는데,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가 동시에 같이 실행할 수도 있고,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가 서로 따로 실행이 되는데, 부모 프로세스는 자식 프로세스가 모두 종료할 때까지 대기해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층 구조는 계층 구조인데, 부모가 죽으면 자식도 죽어요. 부모가 먼저 끝났다 그래가지고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종료가 되면은 작업하고 있던 자식들도 같이 죽습니다. 프로세스 종료. 네. 어떨 때 종료가 일어난다? 마지막 명령을 실행해서 프로세스를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일괄 처리 환경은 작업 종료를 의미하는 시스템 호출이라든가 어떤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종료를 요청하고, 대화형은 로그 오프 했을 때 또는 터미널을 껐을 때 프로세스가 종료가 됩니다. 그 프로세스 종료는 뭐 다양한 거로 종료하는데, abort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종료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의 관계가 있어요. 부모 프로세스가 종료하면은 자식 프로세스도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자식 프로세스가 할당된 자원을 초과해서 사용할 때 부모가 자식을 종료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식 프로세스가 할당한 작업이 더 이상 없어 이럴 때는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을 종료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 종료한다? 어버트 명령도 있고, 엑시트 명령도 있고, 웨이트 명령도 있고. 근데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이유는 요때 종료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끝났을 때, 내가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초과했을 때, 뭔가 검색하려고 갔는데 검색이 안 돼. 그 다음에 에러가 났을 때, 요때 프로세스가 종료가 됩니다. 프로세스 제거는 파괴,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되돌려주고, 제어 블록을 회수하는 걸 제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식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를 제거하면 같이 제거가 된다는 거. 자, 그리고 프로세스 제거 말고 중단이라는 게 있어요. 중단. 프로세스 중단은 뭐냐 하면은,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해서 실행하거나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중단했다가 다시 실행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한 것보다는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중단했다가 다시 실행하는 경우 시스템의 부하가 굉장히 적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 대기가 아닌 중단 상태를 추가하게 되면은
해당 이벤트 발생할 때 즉시 실행 상태로 바꿀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이 프로세스 중단이라고 하는 그런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중 프로그램에서 어떨 때 프로그램이 중단되냐면요, 프로세스 입출력 요구 외에 다른 원인으로 프로세스 중단한 상태, 예를 들어 자원 부족 될 수가 있겠죠. 그때 다중 프로그램에서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처리 시스템 있죠. 멀티타스킹이나 싱글 타스킹일 때는 해당 프로세스가 스스로 중단을 해야 되는데, 다중 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중단을 할 수가 없고 다른 프로세스가 중단을 시킵니다. 중단된 프로세스는 다른 프로세스가 실행해야지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중단 시는 프로세스가 해당 자원을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 메모리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 중단 시 즉시 반환하고, 보조 메모리, 하드디스크는 조금 기다려 봤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때 반환을 합니다. 재밌는 거는 중단한 프로세스는 중단한 지점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프로세스 상태 변화 보신 거죠? 여기 이제 중단 상태가 별도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 중단이, 대기가 중단된 대기라는 게 있고 중단된 준비라는 게 있어요. 새로운 프로세스를 하나 생성하는 것보다는 이 중단을 만들어 놓고 중단된 걸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어서 교재 109쪽 스레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스레드가 무엇이냐? 스레드는 프로세스의 특성인 자원과 제어에서 제어만 분리한 실행 단위를 스레드라고 얘기한다. 프로세스 하나는 스레드 한 개 이상으로 나눌 수 있다. 프로세스의 직접 실행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세스 관리 정보를 공유한다. 관련 자원과 함께 메모리 공유가 가능하므로 손상된 데이터나 스레드 이상 동작 시 고려를 해야 된다. 경량 프로세스라고도 얘기하고 중량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데, 경량 프로세스는 하나의 프로세스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는 것을 경량 프로세스, 중량 프로세스는 스레드 하나에 프로세스 하나인 경우를 중량 프로세스라고 얘기한다. 같은 프로세스 스레드는 동일한 공간을 소유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 공간이 이렇게 있다 그랬죠. 프로세스는 요거만 있다 그랬는데, 프로세스는. 그런데 이 스레드는 요 코드 데이터 힙은 같이 사용하고, 이 스택만 따로 분리해서 서로 다른 제어를 받습니다. 예, 그림 책에 있는 내용인데 보시죠. 이 코드하고 전역 데이터 힙 요거는 같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스택 쪽에 있는 요거만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는데, 여기에 각각의 스레드 관련된 정보 이렇게, 그리고 지역 데이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처럼 코드 영역이 있고 데이터 영역이 있고 힙 영역이 있는데, 이 스택 영역 쪽 있죠. 스택 영역 쪽만 1, 2, 3 해가지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스레드는 병렬 수행이 가능한데, 병렬 수행, 그러니까 두 개가 있을 때 같이 실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프로세스가 하나 있지만은, 프로세스는 하나지만은 서로 다른 프로세스의 프로그램 다른 동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레드를 병렬로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게 좋다? 사용자 응답성이 좋고, 프로세스의 자원과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어 좋고, 경제성이 좋고, 멀티 프로세스 효능과 효율이 굉장히 향상된다. 스레드라는 얘기는 실타래라고 얘기합니다. 실타래. 그래서 스레드를 그릴 땐 실처럼 이렇게 그려요. 스레드하고 이제 프로세스의 관계인데, 요거는 단일 프로세스, 단일 스레드,
프로세스는 동그란 거, 이 안에 있는 실이 스레드인데, 요거는 다중 프로세스 단일 스레드. 프로세스는 두 개인데 안에 스레드는 하나씩밖에 없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단일 프로세스 다중 스레드. 프로세스는 하나예요. 그 안에 스레드가 여러 개 있는 거. 그 다음에 다중 프로세스 다중 스레드. 프로세스도 여러 개, 스레드도 여러 개 이렇게 있는 거.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우리 이제 저장 영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겠죠. 단일 스레드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드, 전역, 힙 영역이 있고 스택 영역이 스레드 관련 환경 정보하고 지역 데이터가 같이 관리가 되면서 이렇게 싱글 스레드만 있는 거를 단일 스레드 프로세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다중 스레드 프로세스는 똑같이 위에 거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각각 스택별로 지역 데이터가 따로 있고 스레드 환경 정보 T10이라 그래. T10이 스레드 컨트롤 블락 그래가지고 그때 정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스레드가 있으면 어떤 게 좋으냐? 실제 하나의 프로세스 가지고 여러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아래 한글 같은 거 작업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 아래 한글 문서를 막 작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전이 됐어. 옛날에는 정전이 되면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얘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스레드가 두 개가 나눠져 가지고 한 스레드는 얘 작업하게 놔두고 한 스레드는 뭐요? 저장을 시켜요. 그래갖고 내가 막 작업하다가 정전이 딱 됐다 그래도 자동 저장된 것도 있어서 불러오면 됩니다. 그게 요 스레드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스레드가 없을 때는요,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워드 작업할 때는요, 늘 컨트롤 S를 눌러가지고 저장을 했습니다. 요 또 하나 예인데, 이건 뭐냐 하면은, 인터넷에 연결을 했는데, 연결해가지고, 이미지나 텍스트를 갖다가 다운로드 하면서 실제 다른 검색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스레드를 이용해서. 여러분 요새 그 영화 같은 거 스트리밍 서비스 받잖아요. 이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 스레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실제 다운받으면서 플레이가 되는 거죠. 이 스레드 개념이 없을 때는요, 다운 다 받은 다음에 영화를 봤다고요. 근데 요새는 스트리밍 기술이라고 하는 게 스레드 기술이에요. 얘는 다운받고 얘는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고. 자, 마찬가지로 스레드도 이제 상태 변화가 있고 제어 블록 다 있겠죠. 그렇죠? 스레드의 상태 변화 어떻게 해요? 그 교재에 보시면은 114쪽에 상태 변화 있죠. 똑같습니다. 생성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대기하고 계속 똑같이 해주는 게 스낵대의 상태 변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스레드도 스레드 제어 블록 T10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T10의 내용도 똑같아요. 실행 상태, 스케줄링 정보, 계정 정보, 스케줄링 큐용 다양한 포인터, 프로세스 제어 블록의 포인터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지만 스레드를 운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작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텍스트 코드 안에 스레드 아이디가 있고 스레드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고 스레드 스택 포인터가 있고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스레드 제어 블록. 자, 그러면은 스레드는 이제 구현하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다대일 방식, 1대1 방식, 다대다 방식 이렇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스레드는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라고 하는 N:1 매핑. 사용자가 스레드를 하나하나 지정해 주는데 실제 커널에 가면 그 여러 개가 하나로 뭉치는 거를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라고 얘기합니다. 커널 수준의 스레드는 1대1이에요. 사용자가 하나 만들면 커널도 하나 만들어주는 거고, 혼합형은 요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하고 커널 수준의 스레드를 갖다가 혼합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를 같이 한번 보죠.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는 뭐다? 사용자 영역에서 스레드 라이브러리를 구현하고 스레드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사용자 영역에서 해요. 그래서 스레드 교환 자체를 갖다가 커널은 개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커널에서 사용자 영역으로 전환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커널은 스레드가 아니라 프로세스 단위로 인식을 합니다. 프로세스 단위로. 그래서 그림을 보면 더 쉬울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사용자 영역이 있고 커널 영역이 있어요. 커널 영역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가 있는데 사용자에서는 여러 개의 스레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커널에서는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진 게 하나의 스레드로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세 개의 작업이 들어가는데 커널은 세 개를 몰라. 커널은 하나 작업밖에 못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뭐하고 똑같다? 프로세스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사용자 영역 스레드라고 얘기하면서 다대 1 매핑이라고 그래요. 사용자 영역에서는 여러 개의 스레드가 만들어지지만 커널에서는 하나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그렇다면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의 장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죠. 일단 이식성이 높아요. 왜 이식성이 높아? 커널에 독립적이야. 커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사용자가 알아서 다 정의를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식성이 굉장히 높고요. 오버헤드가 적어요. 왜 오버헤드가 적어? 커널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커널하고 완전히 별개예요. 나는 여기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어도 밑에 가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커널하고는 전혀 통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스케줄링이 유연해요. 사용자 영역에서 스레드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 있죠. 거기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스케줄링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단점이 있겠죠.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의 단점. 시스템을 동시성을 지원하지 않아. 이 커널은요, 몰라요. 여기서 스레드가 몇 개 있는지, 10개인지, 20개인지 몰라요. 얘는 그냥 무조건 하나야, 하나. 그래서 이 커널에서 하나가 실행되고 있으면 여기서 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확장의 제약이 따른다. 커널은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할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리고 스레드 간에 보호를 할 수가 없다. 아니, 커널에서 보호를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호를 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의 단점입니다.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한 프로세스에 다수의 프로세스가 할당받아서 병행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스레드 한 개가 커널 하나에 매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가 커널 수준의 스레드하고 무조건 1대1로 매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가 생성이 되면 커널 수준 스레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영역이 있고 커널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자 영역에 있는 스레드가 커널 영역에서 1대1로 매핑이 됩니다. 1대1로. 그래서 이 커널 영역에 그 전에 보면 여기 스레드 제어 블록하고 프로세스 제어 블록하고 두 개가 다 여기 있어요. 사용자 수준은 스레드 제어 블록은 여기 있고 프로세스 제어 블록은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커널 수준의 스레드는 스레드 제어 블록도 커널 영역에 있고 프로세스 제어 블록도 커널 영역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커널 수준의 스레드의 특징, 커널이 직접 스케줄링을 합니다. 그렇죠? 문제는 오버헤드가 굉장히 커지겠죠. 커널이 전체 프로세서 스레드 정보를 유지해야 되니까. 재밌는 거는 각 스레드를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
동일한 프로세스 내 스레드를 병행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프로세스인 스레드 중 한 개가 대기가 되더라도 다른 걸 이용해서 처리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제 자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원이. 그래서 컴퓨터 성능 좋아지니까 뭐 좋겠죠. 그렇죠? 이어서 이제 혼합형 스레드. 이거는 말 그대로 다대다 스레드예요.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와 커널 수준의 스레드를 혼합한 구조로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는 커널 수준의 스레드와 비슷한 경량 프로세스의 다대다로 매핑이 되고 경량 프로세스 커널의 수준은 스레드와 1대1로 매핑이 돼요. 1대1과 다대다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림을 보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얘는 1대1이잖아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 요렇게 여기서부터 요렇게요. 요거는 뭐예요? 다대일 매핑이죠. 요것도 다대일 매핑이고 요건 다대다 매핑이 되는 거죠. 이렇게 혼합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혼합형 스레드의 특징, 다대다로 매핑이 된다. 커널 영역에선 병렬 처리 정도를 결정할 수 있고 병렬 처리의 의미가 없을 때는 다대일 매핑을 사용할 수도 있고 스레드 풀 기능을 통해서 1대1 매핑을 사용해서 오버헤드를 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는 경량 프로세스 입출력 완료를 기다리더라도 동일한 프로세스에 더 다른 경량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되는 거죠. 현재 여기서 스레드 풀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스레드 풀링은 뭐다? 스레드 풀의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미리 생성한 스레드를 재사용함으로써 풀을 사용해요. 풀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성하는 시간조 시스템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동시 생성 가능한 스레드 수를 제한해서 프로그램의 전체 성능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가 있겠죠. 혼합형 스레드. 전체적으로 스레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스레드는 중량 프로세스와 특징이 동일하면서 굉장히 효과적이다. 커널이 여러 개 요청했을 때 동시에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이때 스레드 자신은 동기적이다. 이 차례를 만들 수가 있다. 현재 실행하는 스레드가 대기 상태면 동일한 그룹에 있는 다른 스레드를 실행할 수도 있다.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스레드가 이렇게 있고 커널에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스레드가 대기 상태면 다른 걸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는 프로세스에서는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이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기 상태야. 다른 프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다.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다중 프로세스하고 다중 스레드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다중 프로세스는 각 프로세스를 다른 프로세스 독립적으로 실행해서 그 PCB 있죠. 카운터, 스택 등 다 사용하는데 파일 서버가 디스크 입출력을 기다리는 동안에 대기를 해야 돼요. 프로세스에서는. 다중 프로세스에서는. 왜냐하면 동일한 주소 공간에 서버 하나의 대기 상태가 있는 한 독립적인 다른 서버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중 스레드는요, 한 개가 대기 상태일 때 다른 스레드를 실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세스
상태 변환 있죠? 상태 변환이 있는데 대기 상태에서 이걸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 스레드는 대기 상태에서도 실제 다른 스레드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어서 과제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번 프로세스 정의 중 잘못된 것은 2번 프로세스가 프로세서를 점유하는 상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배웠죠? PCB 정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선택하면 돼요. 인터럽트나 시스템 출동으로 실행 중 프로세스 제로 다른 프로세스 넘겨 실행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네, 프로세스 안에서 작업 단위로 시스템의 여러 자원을 할당받아 실행하는 프로그램 단위를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프로세스 안에서 작업 단위로. 자, TCP 정보가 아닌 것은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 장단점을 적어주시면 돼요. 동일한 프로세스의 스레드 사이에서 스택, 데이터, 세그먼트, 힙 중 무엇을 공유하죠? 여러분들 공유하는 거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기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바뀌는 것을 웨이크업이라고 한다. 맞는지 틀린지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성하셔가지고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 설명란에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